예, 안녕하세요.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민호입니다. 금일은 그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울 거고요. 그리고 저도 중개업소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사장님들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이남 또는 경기 북부, 뭐 서울 도심 곳곳에 알고 계신 중개사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보면 일단 아파트 거래는 정말로 절벽 상황인 것 같아요. 절벽 상황. 많이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그랬을 때 지금 뉴스에서는 일단 그 서울이 다 역세권 뚫리면 오른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6주째 낙폭 줄이는데 그 서울 주택시장 반 어디로 갈 것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뭐 보합이냐? 뭐 여러 의견들이 많고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흐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캐치하고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지역 선택 또는 물건 선택 그리고 자기 자본에 맞게끔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재테크 또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뉴스들 보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자체가 그 스스로가 스터디를 통해서 좀 기준을 잡고서 자 매매 계획이든 매수 계획이든 좀 부동산 전략을 펼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뉴스 뭐 다음 달부터 매물 쏟아질까? 자 숨죽인 다주택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제 더 세게 걸어잠근 마용성, 마포, 용성,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더 세게 매도자들이 물건을 안 내놓는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이제 과천, 봄, 아파트 매매 시장 시계제로 자 공시지가율 뭐 이런 것들이 1위를 자 각천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도자들이 걸어 잠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만 보더라도 좀 상반된 내용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매물이 쏟아질까 또는 이거는 더 세게 잠가 버렸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신뢰할 만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거래 침체로 본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담보대출을 많이 해주고 또 신용대출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자,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어느 정도 보고서 빅데이터겠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뭔가 이 그 통계 자료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연구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현재의 주택 시장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주택 시장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9.13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고요. 매매 시장은 뚜렷하게 자 위축됐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2019년도에 들어서서도 주택 매매 가격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가 주택 가격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9.13 대책 이후 4분기부터 주택 시장이 빠르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이 지속이 됐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뭐 0.48%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굉장한 호황세를 보였었고, 그렇지만 9월 13일, 그러니까 9.13 대책 이후에는 매수 심리 자체가 크게 위축이 됐다. 그건 뭐냐면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침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8년도 한 해 동안 자,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 5.6%, 서울 9.7% 상승. 자, 이 상승률만 보면 크지 않은 것 같죠. 그렇지만 이거는 평균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그래도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이게 서울 9.7% 상승. 어마어마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편 지방의 경우에는 2016년 11월부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고요. 최근 하락폭 확대가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일단 일부 지방의 주력 산업 침체, 울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거제라든가 자 이런 지역들 굉장히 경기적으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역이 더불어서 신규 공급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의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이 됐다. 자, 이거는 뉴스라든가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보셨기 때문에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치수를 보게 되면 200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자, 여기 보시면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 굉장히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일단 꺾였다. 예?
매매 가격 지수가 꺾였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고요. 수도권도 꺾였다. 그리고 5대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먼저 꺾여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5대 광역시 그래도 최근에 선방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5대 광역시입니다. 우리 이제 기타 지방 쭉 안 좋았죠? 2011년도부터. 그래서 매매가격 지수 추이가 다 꺾였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역별 주택가격 동향 보게 되면 지금 2019년도에 들어서서는 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굉장히 주택가격 경중률이 높았지만 지금 마이너스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경기, 주택 경기의 선행지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선행지표, 거래량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그 43,44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7% 하락을 했다. 그래서 서울 등 수요권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가 됐는데, 이 거래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조정이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서울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이 지속되자 정부는 6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발표를 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빠르게 위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9.13 대책, 대축규제죠. 이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은 빠르게 감소하면서 매매 가격 상승세도 둔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지금 현재 그 2013년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예, 정말 그 서울의 거래량이 2013년 7월 이후로 최저랍니다. 최저. 예, 최저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매 거래량 변화는 주택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어 거래 시장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주택 매매 가격과 거래량의 변동률을 보면 거래량의 변곡점이 매매 가격의 변곡점이다. 이게 선행지수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거래 시장이 활발하면 시장 내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이 이어지나, 지금 침체기 맞아요. 침체기, 급매물 위주로 물량이 소진되고요.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급매 위주로 아파트 단지들이 그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래서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실려야 가격이라는 것도 상승을 한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3년 7월 이후 최저치다.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이제 주택 매매 가격과 거래 변동량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그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주택 그 매매 가격도 좀 조정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 평균 주택 매매 가격 이 거래량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라는 게 지금 좀 조정이 되고 있다. 이게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지수인데, 거래량이 많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요. 거래량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 끝에를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그 주택 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이제 좀 꺾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지역별로 그 국지적으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폭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좀 이따 나올 텐데요. 주택거래시장 점검을 해보게 되면 연간 주택 거래량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물 부족으로, 비수도권은 경기 위축으로 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수도권도 굉장히 지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특히나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요. 그나마 공급이 조금 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요 지금 빅데이터 자료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주택거래량은 2015년 이후 감소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2018년도에 전국의 거래량은 85만 건으로 2015년 대비 28% 감소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 가격은 그 사이에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입주 물량, 공급 물량, 요거 이제 전국적 평균도 봐야겠지만 지역적 그 분포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또 가격에 대한 부담금,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규제 있잖아요. 지금 세제 정책이라든가 정부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 그러니까 거래 시장이 위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고, 또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주택 거래량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2018년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을 지속은 하였지만, 일단은 부동산 규제 강화로 매물은 급감한 반면 투자 수요는 집중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주택 거래량은 줄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입주 물량이 증가가 됐다. 그리고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분화금이 현실화되면서 주택 매매 심리는 빠르게 위축됐고요. 거래량 급감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주택 매도자 매수자 간의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달라요. 지금 이게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려고 하는 자, 사려고 하는 자의 가격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일부 지역의 급매물이 소진된 후 주택 매매 시장은 다소 정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급하신 분들, 좀 이런 분들께서는 일단 급매물로 내놓고, 그런 급매물이 좀 빠지다 보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 뭔가 뭐 강남발에서 뭔가 다시 좀 반등하지 않느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경우 지속된 공급 물량 증가와 더불어 지역 기반 산업 침체,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거래량이 지방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 추이량을 보게 되면 그 12개월 평균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택 매매 가격과 12개월 평균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그 공급이 지금 그 주택 매매 가격, 그 매매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을 때요,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주택 거래량이 실리고 이제 거래량이 서서히 감소되는 이 시점, 지금 2019년도 이 시점에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는. 그래서 이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 시장은 크게 위축됐고 유형별로 아파트 감소폭이 가장 컸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일단 재고주택, 기존 주택 가격 부담이 굉장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서 부담이 큰 지금 상황인데, 일단은 아파트가 굉장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소 사장님들께서 특히 아파트 단지죠, 굉장히 죽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시장 침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심화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월 거래량은, 아파트 거래량은 그 지난 10년간 평균 거래량 5만 3천 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거래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아파트의 거래량은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3년도 1월 이후에, 예, 지금 최저랍니다. 2013년도 1월 이후에 아파트 거래량이 최악이다. 지금 최악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 매매 거래량을 비교하게 되면 일단 지금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예,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5대광역시든 기타 지방이든 일단 주택 매매 거래량이 그 저 지역별 월별 그 10년간 평균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거래가 급감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13년 7월 이후로, 또는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13년 1월 이후로, 예,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다. 예, 최근 굉장히 줄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데, 예, 변동폭도 굉장히 지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연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투자 심리 위축, 그리고 이제 전월세 등 임대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 주택 거래 중에 매매 거래는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 전월세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2018년도에 늘어서서 전월 대비 9.3% 크게 증가가 됐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그러니까 매수 수요층이 지금 이 주택을 취득하기보다는 전월세로 좀 돌아섰다. 그래서 지금 그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보게 되면 100 초반은 매수자가 많은 거고요. 100 미만은 매도자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100 지금 미만이죠. 자, 100 미만입니다. 자, 끝이 여긴데요. 지금 2019년도 현재 시점을 보게 되면 2월 시점을 보게 되면 일단은 서울, 예, 그리고 이제 전국, 그리고 이제 5대 광역시, 기타 지방을 다 보게 되면 100 이하입니다. 100 이하.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일단은 매도자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매도자가 많은데 매수자는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거래는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침체가 되고 있고 가격은 조정밖에 안 되고 있다. 그랬을 때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이 안 되는 거는 아파트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예, 지금 현재 시점이라는 걸,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 시장 예, 판도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남 4구, 서울, 예, 특히 강남 4구 등을 중심으로 전월세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강남 4구의 전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강남에 내가 꼭 들어가서 살아야 돼. 필요에 의해서 꼭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여기는 전에는 매수세가 강했지만 지금은요 매수하기보다는 일단은 예, 전월세로 조금 이 안 좋은 분위기를 좀 피해서 전월세로 좀 거주해보자, 지켜보자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강화 이후 공시가격 등의 인상으로 인한 그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주택 수요층이 전월세 임대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매도자 우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일단 매도자 굉장히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거래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도 요즘에 특히 이 부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증여를 통한 거래량이 증가가 됐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증여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2019년 2월 현재 그 전국에서 증여 사례는 4,696건, 전체 6% 수준인데요. 총 매매 그 거래량에서 증여 사례가 총 6%다. 그렇지만 지난 10년간 평균이 3.5%였어요. 그랬을 때 약 2배 가까이 되는 그 거래량이 증여가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시사하는 바가 크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지금 집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되고요. 또 이제 보유세, 뭐 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고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또 압박도 크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세부담을 좀 피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거래라는 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근데 나는 여유는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을 그냥 굳이 손해를 보면서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부유한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지금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전에 증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꾸준히 증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증여는 계속적으로 거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아까 보셨다시피 그 자치구별로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그 마용성이라든가 또는 영등포, 강남, 서초, 송파 등 좀 주택 가격이 잘 나가면서 최근에 거래가 좀 안 되고 있고 호가도 좀 빠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좀 증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지금 뭐 매도해서 세금을 많이 내기보다는 그리고 또 다주택자로서의 좀 불리한 점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자 하시는 분 그러면서 내가 좀 사는데 여유가 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고, 증여 건수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또 서울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서울에서 보면 노른자잖아요. 정말. 예, 노른자들만 지금 그 있는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이 증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부의 이전, 자산의 이전을 자녀에게든 누구에게든 배우자에게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12년도에 우리 이거 기억하시죠?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미분양 증가, 하우스푸어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주택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주택 거래량은 빠르게 감소했지만 15개월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주택가격도 본격적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분양 물량도 증가가 됐고 특히 수도권은 거래 감소
그 다음에 중공업 미분양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 침체도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부각이 됐었고요. 지금 상황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미분양 물량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공업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경기 시장 지금 침체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파악하고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지금 상황이 2012년도와 좀 유사한 것 같고요.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에 수도권 주택가격은 보합 또는 하락세를 지속한 반면 대부분 지방광역시는 10%를 상회하는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자, 이 부분도 좀 비슷해요. 왜냐면 지금 5대 광역시가 그래도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방보다는 그래도 가격이라는 게 좀 유지되고 호가라도 좀 덜 떨어진 게 5대 광역시입니다. 자, 2012년도 전후 주택거래량 감소 시기에 월평균 주택거래량은 5.8만 건으로 지난 10년간 평균 대비 24% 감소한 수준이며 지금 최근 주택거래량은 당시 수준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는 거고요. 과거를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참고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011년도, 12년도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고 그랬을 때 지금 앞으로의 주택가격 흐름 자 아래 보게 되면 그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과 주택 매매 거래량 추이를 보고요. 그 다음에 각종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규제 완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또 2009년부터 죄송합니다. 2008년도까지 부동산 규제를 했고 2008년 중반 이후부터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부터 또 우리가 슬슬 지금 현재까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일단은 규제를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가격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전월세 안정화 대책 보금자리 공급, 그러니까 공급 물량을 확대시키는 거죠. 자,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굉장히 높아지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펼쳤었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 고점, 요 2011년도, 자, 12년도가 되기 직전에 일단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 2014년도에 자, 주택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고 공급이 많아지고 미분양이 쌓이다 보니까 일단은 투기거래 지역 해제 신고 뭐 해제해주고요. 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 취득세 50%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9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자 취득세 인하 등으로 인해서 그 주택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그 규제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2013년도를 기준으로 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에서부터 물량이 소화가 되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 굉장히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규제 강화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9.13 대책도 있고 8.27 대책도 있고 8.2 대책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최근에 이 지금 이때의 상황과 지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내용들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자, 규제라는 거는요. 쫄았다 풀었다 상황에 맞게끔 그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걸 거스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여서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너무 하락론 너무 상승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치껏 하시면 돼요. 살 때 사고 팔 때 팔면 됩니다. 야,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때하고 비슷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 주택장기 침체하로 하우스푸어 부가 미분양 증가 국내 경기 전반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경기 불확실성, 가계부채 증가, 주택 수요 계층의 감소와 더불어 글로벌 경기 불안, 뭐 남북이라든가 중국 리스크, 뭐 미국, 중국 뭐 이렇게 무역 전쟁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이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 위축세가 장기화된 것으로 평가가 된다. 특히 2012년도에
그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경기 침체 양상이 장기화되면서 하우스 푸어 등 가계부실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고요. 이때 굉장히 조금 자산상 손실을 많이 보시고 자 마음 아파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거래시장 침체로 주택가격 하락 및 미분양 증가,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되자 정부는 2012년 13년도부터 주택거래 정상화, 미분양 해소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2012년 5월 10 대책, 9, 10 대책, 2013년도에 4.1 대책, 8.28 대책 시행하면서 주택거래량은 2013년 하반기부터 그 주택시장이 점차적으로 회복됐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규제들 보시게 되면 정말 많아요. 다주택, 양도, 또 이제 경기가 굉장히 그 주택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면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뭐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세 그 중과율 완화, 뭐 강남 정부 투기 지역 해제, 그리고 이제 공공분양 축소, 보금자리 주택 개편, 뭐 DTI 금융권 자율적 LTV 완화, 양도소득세 면제 등 뭐 여러 가지 등 이런 규제들이 자 쪼였다 풀었다 쪼였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작년부터 지금 경기가 이제 지금 침체는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정부의 기조 또는 규제를 당장 풀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 1, 2년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점이 제가 봤을 때 2019년도 하반기 2020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시기에 뭐 증여가 됐든 처분을 하시든 또는 내가 좀 그 괜찮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예, 잘 전략을 짜셔서 좀 물건들을 그러니까 그 좀 슬기롭게 좀 이 시기를 피해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시사점으로 그 현재 주택거래 시장 개선 여지는 낮은 가운데 향후 입주 예정 물량 공급 그리고 이제 지속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거래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우리가 유의를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 예정 물량 공급이 정말 지속될 것 같고요. 많습니다. 주택거래 침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자. 이게 어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자금 빌려주고 담보대출 해주는 그 은행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 효율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예, 부동산이라는 게 뭐 입지 분석, 가치 분석, 뭐 개발 분석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사고 파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이 큰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일단 지난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금융규제 강화를 위한 수요 억제, 자,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집을. 예, 대출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제한. 자, 너 집 샀어? 어렵게 샀어? 그런데 너 이제 팔 거야? 그럼 중과세 때리겠다 이거예요. 집 샀어? 그러면은 재산세 보유세 때리겠다 이거예요. 심리적으로 위축 주겠다 이겁니다. 자,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주요 골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이은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이 지속되는 만큼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이 침체되더라도 기존의 규제 강화 기조를 변경할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낮아 보인다. 그래서 아직 지금 초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재테크 항상 그 분양 시즌이라든가 또는 핫해지는 지역, 갑자기 뜨는 지역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보면 가격 다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못 버티면 망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뭐 경매도 나올 수도 있고요, 공매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급하게 또 역전세, 역월세가 일어나서 또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처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어렵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정책이라는 거는 분명히 그 변동성이 있더라. 그때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힘들더라도 꿋꿋하게 버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택을 취득하실 때에는 일단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조금 많이 떨어진 지역, 그러면서 내가 실수요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고 싶다. 근데 실수요 취득이 목적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라 그랬죠? 플러스 알파 투자 개념 수익률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 지역들의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금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6년대 이후에 주택시장 침체,
그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경우 올해에도 굉장히 대규모 신규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고요.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보다는 일단 지방에 굉장히 위험성이 가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6년, 19년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 사상 최대입니다. 37만 원, 연평균 37만 원. 정말 어마어마한 거고요. 지난 10년간 그 우리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죠. 입주 물량 40%가 증가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경상권, 충청권,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가 됐는데, 일단 경기도도 크고 충청도도 크고 경상도도 커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쪽 쪽에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다. 근데 이제 경기도도 북부가 있고 남부가 있습니다. 또 남부권이라고 하더라도 최남단이 있고 중부 지역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지역별로 입주 물량을 좀 차등해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지금 평균적인 내용이고요. 충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충청남도에 있는 뭐 저기 서안 그 서산이라든가 태안하고요. 또 이제 대전이나 세종 또는 우리가 그 공주 뭐 이런 지역하고 또 틀릴 수는 있잖아요. 그쵸? 예, 사람이 많이 살고 또 적게 살고 그에 따라서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2018년도 신규 입주 물량이 자 13.7만호로 주택시장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올해 19만호 1990년 이후에 최대 물량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뭐 서울이든 뭐 거래량이든 아파트 거래량이든 서울의 거래량이든 그 지금 우리 수도권 그리고 또는 지방의 입주 물량이든 자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예. 최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방의 주택 경기 침체를 가중시킬 전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 지방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적은 더욱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락폭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 예정 물량이 줄어드니까 2014년도부터 가격이 상승을 했죠. 예,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제 입주 예정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고개를 꺾었어요. 얘가 지금. 꺾었기 때문에 자, 이 꺾이는 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한번 여러분들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입니다. 신규 입주 물량 똑같아요. 여기 지금 입주 예정 물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랐다가 지금 입주 물량이 올라가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가격이 매매 가격 추이가 꺾였다. 그랬을 때 이거를 좀 역산해서 좀 계산해 보신다 그러면 타이밍이라는 걸 잡을 수도 있고요. 지방에서. 예,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인구 정책, 지역, 주력 산업 침체 등 주택 수요 부진으로 지방의 주택 경기가 회복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 추락 하락,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적인 하락과 미분양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지금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으로 수도권의 경우 주택 수요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도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고요. 매수시장 심리 자체는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주택 매수 매도자 간의 관망세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위축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자, 지난 한편 몇 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갭 투자, 전세 보증금을 포함해요. 주택 투자한 거죠. 갭 투자,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하고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저렴한 자금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크게 증가한 것을 파악되는데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추락할 시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세 보증금이 반환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매매를 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현재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자 해도 지금 현재 심리 자체도 꺾였고 거래 자체도 죽었고 지금 입주 물량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또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 시장 침체가 매도가 쉽지 않아서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랬을 때 특히나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 굉장히 우려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4구 쪽에서도 이제 강동구 올해 입주 물량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한 지역들 또 용인, 안성, 그다음에 평택, 그다음에 인천에 인천 가기 전에 검단 있죠? 예, 검단이라든가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산 킨텍스 중심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올 지금 이제 중반 하반기에 좀 나올 텐데 그러한 지역들도 좀 눈여겨 보신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저렴하게 가격을
내가 주택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이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향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추가 공급 여파로 미분양 증가 그리고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분양 물량이 수도권보다는 일단 전체 물량의 87%가 그 지금 지방에 집중이 되고 있고 특히나 주력산업 침체, 경기 부진, 신규 공급 물량 가다 등으로 인해서 그러한 해당 지역 어딘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방의 미분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87%가 미분양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이걸 좀 포커스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평균으로 보면 전부 다 미분양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87% 물량이 지방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머릿속에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최근 거래시장 침체가 보이는 서울 및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각각 서울은 50호,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700호에 불과하나 지방은 5만 2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치, 지난 평균 10년치를 상회하고 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물량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 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의 주택 거래량과 매매 가격 추이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별 미분양 추이 지금 살펴보게 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로 지속적으로 감소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래프가 옆으로 조금 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감소되다가 지금 공급 물량 2014년도 15년도에 자, 주택가격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건설사들이 집 많이 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서서히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꺾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주택시장 지금 현재 거래가 침체되고 있는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함께 바라봤고요. 이 시각은 은행입니다. 자, 은행에서 여러분들 집 사거나 물론 자동차를 사거나 생활에 필요한 가계자금, 뭐 마이너스 대출이든 여러분들 이 은행에서 많이 빌리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자금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런 주택에 관한 사항들, 담보대출에 관한 그 내용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나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강동구라든가 이제 강남 사구의 그 입주 물량에 대한 여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이쯤에서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